진실이 무엇인지를 일단 아셔야 되니까, 그죠? 무조건 막 이 산업 폐기물 막 반대해야 돼. 막 이게 아니고, 이게 산업 폐기물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에어돔 형식으로 지금 바로 여기 집 앞에다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에어돔이 뭐 업체에서도 그렇고 뭐 시에서도 그렇고 다 좋다고 그러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아무 이상 없는 건지, 과연 이제 이게 에어돔의 그럼 문제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갖다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지금 옆에서 이렇게 막 분주하게 하시는 분이 뭐냐면 지금 에어돔을 건설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예. 에어돔을 건설하시는 분인데,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예. 이거요. 이게 사실은 에어돔을 실제로 이걸로 만듭니다. 실제로 이걸로 만들어요. 이 에어돔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뚜껑을 덮어야 되거든요. 왜 뚜껑을 덮어야 되냐면 이게 산업 폐기물이라는 게 아주 나쁜 거라는 건 아시잖아요. 얼마나 나쁜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게 밖으로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덮어야 되는데 덮을 때 폐기물을 좀 고급진 걸로 덮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일 싸게 덮을 방법을 찾은 게 이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비닐하우스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닐하우스 치는데 파이프를 치는 게 아니고요. 비닐하우스는 쇠파이프를 치잖아요. 그죠? 쇠파이프를 치지 않고 풍선으로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에어돔이에요. 왜? 에어돔. 에어는 뭐죠? 공기. 그죠? 돔은 둥그런 거. 이게 에어. 안에 공기 들어있죠? 둥그렇죠? 돔. 에어돔이에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에어돔은 지금 열심히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데 아마 최근에 없어졌는데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현대제철 당진에 현대제철하고 그 옆에 송악하고 거기 가면 에어돔이 있었어요. 예. 저기 서해대교 타고 넘어오시다 보면 보였는데 허옇게 굉장히 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허연 걸로 이렇게 씌워놓은 이게 보이셨을 겁니다. 이게 에어돔이에요. 근데 왜 산업 폐기물을 에어돔으로 하느냐? 이 에어돔을 이렇게 씌워놓고 이제 조금 있다가 다 거의 완성이 다 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 밑에다가 폐기물을 매립한다고 그러잖아요. 안에다가 묻는 거예요. 땅 속에다가 묻는데, 묻을 때, 다른 것들은 지금 여기도 이 공간 말고 이 옆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안에는. 벽이죠. 그쵸? 이 벽체예요. 왜 여기다 벽체를 해놨죠? 뭔가를 세우려고 그러면 지지를 할 게 필요해요. 기둥이 필요해요. 그죠? 그 기둥이 필요하니까 여기 벽체를 칩니다. 근데 매립을 해야 되는데 벽체를 여기다 안에다 치면 매립할 때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기둥을 안 치고 거대한 지붕을 씌우려고 하다 보니까 에어돔이라는 방식을 합니다. 이 에어돔이라는 걸 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에어돔이 지금 막 완성이 돼 갑니다. 기둥을 이렇게 그 공기 파이프로 안에다가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껍데기를 비닐로 씌우는 거예요. 네.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폐기물을 넣습니다. 폐기물을 넣는데, 자, 에어돔 얘기는 이제 여기서 잠깐 조금 있다가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드리기로 하고, 폐기물인데, 폐기물 중에서도 여기서 쓰는 거는 산업 폐기물이래요. 그쵸? 이 산업 폐기물이라는 걸 뭔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폐기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생활 폐기물이 있어요. 생활 폐기물은 어떻게 해버리죠, 여러분들? 그냥 종량제 봉투에다가 그냥 갖다 버리면 그냥 해가지고 묻어요. 그쵸? 왜 그러냐면 생활 폐기물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생활을 할 때 쓰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냥 막 갖다 버려도 돼. 크게 유독성이 문제가 없어요. 담배 태우시는 분 계세요, 혹시? 담배 한 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담배 각을 주세요, 아예. 예. 자, 이 담배가 여러분들 굉장히 몸에 안 좋죠? 그죠?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각종 발암물질, 니코틴, 타르부터 시작해서 각종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담배는 생활 폐기물로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돼요. 생활 폐기물로 그냥 버리고 있어요. 왜? 이거는 몸에 해롭긴 한데 일상 사람들이 생활을 할 때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공장이나 이렇게 산업용으로 쓰는 것들도 일반 그냥 이런 생활 폐기물로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왜 산업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굳이 왜 이게 끔찍한데 담배 피지도 않는데 이게 막 이렇게 앞에 그림 막 이렇게 끔찍한 그림 그려놓고 막 사람들 피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 해롭다. 해로운데 이 발암물질도 들어있고 이런데 위험한데 이래도 이거는 생활 폐기물입니다. 산업 폐기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접하면 안 되는 물질들이에요. 아주 위험한 물질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면. 그쵸? 성면 이런 것들이 산업 폐기물이에요. 성면이 왜 안 좋다고 그러죠? 발암물질이에요. 얘는 담배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담배 피시는 분들 중에 폐암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안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은 생활할 때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성면을 취급한 사람은 암이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할까요? 아니에요. 생활 폐기물로 못 버리는 산업 폐기물이라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면 야야 위험하다 야얘 조심해 얘좀 산업 폐기물이라는 놈들은 뭐냐면 발암물질 중에서도 아주 위험한 발암물질들 위험한 발암물질들 이런 것들이에요. 생활 폐기물보다 훨씬 더 나쁜 놈들.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산업 폐기물들 중에서도 아주 진짜 더 나쁜 것으로 지정을 해놓는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정 폐기물들이에요. 지정 폐기물이라는 놈들은 지금 이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담배가 굉장히 나쁜데 이건 그냥 생활 폐기물이에요. 사람이 생활할 때 접해서는 안 되는 물질들을 모아서 산업 폐기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산업 폐기물들 중에서도 아주 나쁜 놈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요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하는데 막 거기서 암 걸려서 죽었다고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 제가 역학조사 갔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도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먼지 요만한 것도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 때 무슨 일을 하냐면 실리콘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녹여버리는 그 약품을 써요. 그 안에서. 그 약품이 어디서 개발했냐면 미국 국방부에서 개발한 겁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왜 그런 물질을 개발했을까? 예. 이게 화학무기예요. 화학무기. 예. 화학무기인데 사람의 세포를 싹 다 파괴시켜버리는 화학무기입니다. 이 화학무기를 반도체용으로만 특별히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취급하던 분이 백혈병 가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못 쓰게 합니다. 사람이 못 쓰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로봇이 자동으로 그걸 세척을 합니다. 근데 로봇이 자동으로 세척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밖으로 흘러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닦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로봇이. 그럼 그 닦은 걸레 이런 것들은 그런 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지정 폐기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접해서는 안 되는 이런 물질들. 이런 지정 폐기물들을 그런 물질들을 지정 폐기물이라고 그러는데 고맙습니다. 안 피웠습니다. 어디 가셨나? 어디 가셨어요? 불땡, 네. 폐기물 집어넣어 주세요. 라이터 계신 분.
네. 네. 저는 안 주시고 저기다 드리면 돼요. 붙이셨어요? 예. 자, 담배 아니에요. 모기향입니다. 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어돔이잖아요. 에어돔이 뭐냐면 풍선으로 파이프를 엮어서 위에다가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비닐로 쳐놓은 거예요. 비닐로 쳐놨는데 딴 데는 다 막아놓고 한쪽만 열어놓습니다. 왜 열어놓냐면 갖다 집어넣기 되니까. 이걸 건설을 할 때 보시면 이 밑에 지금 이 상이 있죠, 테이블. 이게 뭐냐면 매립을 하기 전에 바닥을 파가지고 그 바닥을 전부 콘크리트로 딱 막아놓습니다. 왜 막아놓냐 하면 이 지정 폐기물이라는 놈은 산업 폐기물의 놈 중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100%안 걸리는 애들, 뭐 이런 애들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런 애들 모아놨는데 이게 딴 데로 흘러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바닥을 완전히 단단하게 밀봉을 해버립니다. 콘크리트로 밀봉을 해놓고, 콘크리트로 밀봉을 해도 비가 오면 이게 비가 많이 스며들어서 넘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위에다가 비닐을 씌워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은 거예요. 이게 에어돔입니다. 근데 문제는 비가 막 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비가 조금이라도 스며 들어가겠죠. 그쵸? 조금이라도 스며 들어가면 이 안에 있는 폐기물을 통해서 폐기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물에 녹아요. 녹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이 밑에 콘크리트 바닥에 고이겠죠. 근데 이 콘크리트 바닥 원래는 콘크리트에 놓고 그 위에다 고무로 또 코팅을 해요. 못 빠져나가게 코팅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전부 고여 있습니다. 여기 고여 있기만 하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여 있다가 이게 거의 대부분 이게 굉장히 넓거든요. 굉장히 넓으니까 거기에다 콘크리트를 이렇게 쳐놓으면은 조그맣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파트인데 금 하나도 없어요? 금 다 있죠. 조금씩 어디 찾아보면 금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물이 조금씩 새서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이게 침출수입니다. 이게 침출수가 뭐냐면 스며들어서 빠져나온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빠져나온 게 침출수인데, 문제는 이 침출수가 그냥 빠져나와서 요 밑에만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요 밑에가 뭐가 있냐면 거의 대부분 여기도 우리나라는 모든 지하에는 수맥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침출수가 나오면 수맥을 타고 흐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흐르냐면 여기서 빠져나온 놈들이 이만큼 흘러나가요. 이 지역을 전부 지역에 침출수가 다 지하수하고 섞입니다. 근데 아까 이 침출수가 뭐가 섞인 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산업 폐기물 중에서도 제일 나쁜 놈들이 지정 폐기물인데 그거가 녹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몸에 안 좋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전국에 있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 근처에 있는 동네들이 전부 지금 암 마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이런 데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침출수가 나와가지고 지하수하고 섞였는데 올여름에 가물었죠. 가물면 농사 지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삼추하고 이런 것들, 배추하고 이런 것들 키울 때, 이게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지하수 관정 뚫어가지고 퍼 올려서 그걸로 물을 줘요. 그럼 그 물을, 이 침출수가 섞인 지하수를 퍼 올려서 그거를 주면 그걸 받아먹은 상추를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사다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그 일대는 침출수에 다 오염되는 농작물. 거기다가 여기에서 침출수가 흘러서 내려가요. 지하 저기를 이제 수맥을 따라서 내려가요. 그러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솟아오르는 데들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어디서 솟아오르냐면 저기 바다 가기 직전에 넓은 평야 있죠. 평야에 논에서 솟아오릅니다. 그럼 논에서 솟아오르면 그 솟아오른 침출수가 섞여 있는 물을 먹고 자란 벼가 저기 있는 대오지 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일대는 여러분들 지금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서울 올라가시다가 바라나이시 나오셔가지고 거기에서 그 화성 쪽으로 조금만 가면 거기에 넓은 공터가 있어요. 골프장이 있고요. 바라시시라고 그 골프장이 있고요. 골프장 바로 옆이 그냥 평야예요. 평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풀도 안 자라 거기는. 그냥 넓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들어가려고 그러면 입구에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막아요.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 왜 그러냐면 거기가 폐기물 그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었던데요. 지금 다 막아놨습니다. 아무것도 못 기릅니다 지금. 처리만 잘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깨지지 않게만 관리만 잘하고, 그리고 설령 깨지더라도 원래 법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 고인다고 그랬잖아요. 고이는 거를 퍼 올리게 돼 있어요. 펌프로 계속 퍼 올리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딱딱한 바닥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밑에 물을 한쪽으로 기울여 가지고 탱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침출 흘러나가기 전에 글로 모이게. 그래 놓고 그거를 모터로 퍼 올려요. 퍼 올린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 말려요. 말려가지고 다시 매립을 시키는,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침출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아이고 이게 잘 안 나오네. 아까 담배로 했을 때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 안에 제가 모기향을 켜놨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모기향을 아니 하지만 안 돼요. 애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냥 설명만 드리죠. 지금 여기서 보이면 보이는데 거기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모기향을 켜놨는데, 산업 폐기물이라든가 지정 폐기물은 거의 대부분 휘발성이 있다고 그래요. 휘발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공기 중으로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쓰레기 하면 쓰레기 냄새 확 나잖아요. 그쵸? 이게 왜 그래요? 이 쓰레기들 중에 휘발성 있는 놈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그 지정 폐기물들이 해가지고 가스 형태로 돼가지고 이 안에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데, 문제는 이게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밖으로 나오면 바로 어딥니까? 여기 우리 동네거든요.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여기다가 필터를 다 달아요. 그래가지고 걸르게 돼 있습니다. 안에 있는 공기를 해가지고 이 지정 폐기물 그 가스를 전부 걸르게 돼 있어요. 걸르게 돼 있는데, 이 필터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집에 차에 에어컨 필터 있으시죠? 에어컨 필터 얼마나, 한 요만한 거, 그죠? 크기 요만한데 값이 얼마예요? 한 13,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 에어컨 필터는 굉장히 깨끗한 공기를 걸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필터 수명이 3개월입니다. 근데 이 큰 놈의 에어돔을 공기를 걸르려고 그러면 아이고. 필터가 얼마나겠어요? 필터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필터. 그것도 여기는 이 안에 있는 공기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필터를 어떻게 줘야 돼?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안에 지정 폐기물 가스가 꽉 차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 에어돔, 지정 폐기물 폐기장 안에 있는 에어돔에 들어갈 때는 그냥 마스크가 아니라 여러분들 저거 하는 전쟁에 쓰는 방독면 같은 거 있죠? 그걸 쓰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못 나오게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관리만 잘 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요즘 추우니까 어때? 바람이 잘 불잖아요. 바람 불면 어떻게 돼? 이게 쇠파이프면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쵸? 근데 이게 풍선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쑥쑥 들어가요.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도 들어갔다가, 이쪽에서 바람 불면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모기향 냄새가 확 나네. 누를 때마다 이 안에 있던 모기향이 어떻게 돼요? 이 가스가 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는 압을 꽉 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채우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 거기다가 조금 이따 또 눈 어디 있어요? 눈 뿌려주세요. 또 겨울이니까 눈 오잖아요.
야, 이게 저한테 뿌리면 어떡해. 됐어. 아이. 갑자기 무슨 코미디언을 만드셔가지고. 눈이 이렇게 오잖아요. 눈이 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무겁죠?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눌리죠? 점점 눌리죠? 자, 눌린대요. 안 터져, 왜? 이게 꽉 눌리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터져요. 이 기둥이 풍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풍선인데 눌리다 보면 풍선이 터졌어요. 지금 하나가 터지면 이 안에 있는 공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스들이 갑자기 이쪽으로 훅 치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이게 하나가 터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있는 풍선은 멀쩡할까요? 터지죠? 계속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제천에 있는 지정 폐기물 폐기장이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면 비 와가지고. 비 오니까 한쪽에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점점 해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터지는 거죠, 이제.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지금 제천시의회에서 지금 결의를 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다 파내고 이제 다른 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이거 덮고 60년 동안 침출수 관리만 하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업체는 어디 가고? 업체는 폐업 신고하고 도망가고. 그럼 제천시에서 그거를 돈을 다 내야 그러니까 제천시에서는 돈 다 못 내겠다. 정부에서 알아서 해줘라. 그래가지고 정부 보고 처리해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요. 이게 무슨 뼈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풍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풍선인데 여러분들 어디 무슨 놀이공원이나 아니면 무슨 전시회 같은데 어디 해변가에 가면 가끔 가다가 이 에어돔 있는 거 그냥 들어가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많아요, 이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저희가 여기 지금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놨잖아요. 거기 에어돔도 다 이렇게 접착제로 그냥 붙여놨어요. 왜? 이거를 볼트로 박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쵸? 볼트 박으면 어떻게 돼? 바람 다 빠져요. 그러니까 테이프 같은 거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놔요. 거기다가 이게 고무잖아요. 고무가 다른 데는 다 강합니다. 근데 한 가지에만 약해요, 굉장히. 뭐에 약하냐면 태양, 햇빛. 고무가 햇빛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일단 바래고 있다가 나중에는 삭죠. 그럼 어떻게 돼요? 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요 근처에도 비닐하우스 많잖아요. 비닐하우스가 눈 오거나 폭우 오거나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무너지잖아요. 비 고이고. 근데 그거는 쇠파이프로 만든 하우스예요. 근데 얘는 쇠파이프도 아니고 풍선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야, 쇠파이프니까 이게 휘어지고 그러면은 그런데 이 풍선이기 때문에 이게 받으면은 이게 탄력이 있으니까 도로 복원도 되고 이게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똑똑하신 분들이죠. 그쵸? 풍선이니까 복원력이 있는 건 맞는데 일정한 힘 이상으로 주면 풍선은 어떻게 된다? 터져버려요. 거기다가 쇠파이프는 쇠파이프는 휘어져도 그냥 휘어지는 걸로 끝나거든요. 풍선은 터지면 안에 있는 공기가 훅 나오면서 이 안에 있는 가스가 훅 밖으로 치고 나옵니다.